네. 오늘은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방문하신 분도 좀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는 포틀랜드에서 여기까지 가기엔 15시간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인제 여름에 계획을 해서 유타 지역의 마이티 5, 그 국립공원 5개를 다 돌고 머니먼트 밸리까지 인제 다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도 다 포함시켜서 인제 제가 돌고 왔습니다. 돌아갔는데 브라이스 캐니언은 후드가 아주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아주 높고 아름다운 후드가 있어 가지고 인제 겨울에 꼭 겨울이 아니라 인제 봄, 가을에 가더라도 눈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후드가 인제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정말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간 거는 6월 달이라 가지고 여름이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상당히 더웠습니다. 상당히 더운데 어 여름에 가더라도 인제 여기가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8,000-9,000 피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산 높이가 백두산 천지연 있죠. 네, 천지연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름에는 상당히 더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후두 쪽에 내려가서 트레일을 돌려 그러면은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탈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 그걸 여기가 사막지대니까 그래도요. 사막지대니까 상당히 여름에는 낮에는 더위를 갖다 조심해야 되는데 탈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에 대한 인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인제 구글에 들어가면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이제 참조하시면은 많은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내셔널 파크이니까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 가면은 인제 당연히 브라이스 캐니언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스 캐니언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고요. 인제 제가 여기 따로 하나 뽑은 이유가 브라이스 캐니언은 무료 셔틀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어 좀 몇 군데는 셔틀을 이용하면은 어렵게 차를 운전하지 않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그 셔틀을 타면 이제 쪼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가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내리고 태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은 쪼끔 더 걸린다마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몇 군데는 이 셔틀을 이용해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브라이스 캐니언 내셔널 파크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여행에 인제 안내를 좀 더 받고 싶으시면은 제가 많이 이용하는 트립 어드바이저에 가시면은 인제 많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00장 가까운 사진이 들어 있어요. 그만큼 인제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 브라이스 캐니언을 인제 쭉 돌아보려 그러면은 어 남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제 가는 통로나 그렇지 않으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통로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인제 길게 이렇게 남북으로 뻗은 도로상에 더군다 볼 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일단 노스 캠프그라운드 여기에 캠핑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해 가지고 가 가지고 어 여기 체크 비지터 센터를 들려서 인포메이션을 좀 받고 제일 남쪽 끝에 있는 여빈파 포인트를 갔습니다. 거기에 레인보우 포인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 가지고 인제 그 점심을 해 먹고 그다음에 인제 좀 구경을 잘 하고 여빈파 포인트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인제 거꾸로 인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통로를 따라서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봐 가지고 이제 페어리랜드 포인트까지 가서 어 관광을 끝내고 인제 제가 노스 캠프그라운드에 가 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고 하루 인제 숙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보셔서 여러분들도 캠핑을 하시려 그러면 노스 캠프그라운드나 여기 또 다른 그 캠프그라운드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이 내셔널 파크 내에, 더구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 파크 내에 캠프그라운드는 6개월부터 예약을 받는데 상당히 빨리 예약이 차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약을 하시면은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립공원에 또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캠프그라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안전하고요. 디스퍼스 캠핑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캠프그라운드 가면은 대부분 다 레인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당히 저렴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시니어 라이프타임 패스가 있기 때문에 또 50% DC를 받으면은 정말 적은 돈으로 알차게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브라이스 캐년 들어가기 전에 있는 브라이스 캐년 시티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은데 브라이스 캐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생필품 이런 걸 갖다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브라이스 캐년 엔트런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혹시나 해서 토레이시에서 가스를 넣었는데요. 가스가 4불 99, 미니멈 4불 99였는데 거기만 벗어나니까 다 4불 49, 4불 59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리는 거는 캐피탈 리프 바로 옆에 있는 토레이에서 가스 넣지 마시고 조금만 벗어나면은 훨씬 싸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브라이스 캐년 내셔널 파크 비지터 센터에 왔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좀 안내를 받도록 하고요. 브라이스 캐년은 좋은 게 이제 셔틀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알아보고 셔틀이 현재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고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브라이스 캐년 안내소하고요. 오른편은 기념품 샵이고요. 일단 브라이스 캐년 팜플렛이 있는가 보고 팜플렛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게 브라이스 캐년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예, 파크 비즈니스 센터를 나와서 이제 이 메인 도로를 타고 이 도로 거의 끝까지 갈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레인보우 포인트하고 여빈파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제일 멀어요. 거기까지 가면 한 17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제 거기까지 가서 제가 이제 거기 벌써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점심을 취소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쭉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쭉 내려와서 저기까지 다 볼 수 있는데요. 브라이스 포인트까지 이제 쭉 가면서 이제 관광이 되겠죠. 지금 제가 제일 먼 요빈파 포인트, 레인보우 포인트가 같이 있는데 거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계속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이 브라이스 캐년은 제가 여러 번 오는 겁니다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려고 이제 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왜냐면 다른 데는 그냥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타임윈도가 없어가지고 길어봐야 한 4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좋다는데 이제 잠깐 들려서 구경하고 짧게 걷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하루 풀이니까 더구나 숙박을 갖다가 노스 캠핑그라운드에서 캠핑을 하니까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풀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출발해서 이제 이 도로 타고 메인 도로 타고 끝에까지 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가 요빈파 포인트인데요. 이 요빈파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좀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절벽이 좀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라고 그렇게 애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민파 패스가
1.6마일인데 한 2마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왕복 4마일인데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요인파 포인트인데요. 근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게 막 트레일 그런 것 같고 일단 가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게 요인파 포인트가 아니고 요인파 패스 트레일인데요. 트레일이 아니고 요인파 포인트는 저 앞에 저기 있네. 멀리 갔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요인파 포인트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네, 요인파 포인트에 왔는데요. 좀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툭 튀는 게 정말 좋네요. 오기 잘했습니다. 시원하네요. 탁 튀는 게. 예. 경치가 참 좋습니다. 저기 후드들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후드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 한창 디벨롭 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크립이 경치가 아주 좋네요. 예,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줌을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이쪽은 뭐 한창 후드가 개발되고 있네요. 옆에 있는 거기 너무 시끄러워서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 좋은 경치 저 멀리까지 다 보이거든요. 예, 여러분한테 여빈파 포인트 추천드립니다. 오셔가지고 탁 트이게 시원한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부네요.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바람도 쐬시고 경치도 괜찮고요. 여기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후드가 지금 계속 디벨롭 되고 있는 상태 같고요. 저기 멀리도 지금 지금 크립들이네요. 그리고 아직 후드가 완전히 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여빈파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경치도 좋고 더불어 바람이 시원하게 부니까 최고인 것 같네요. 예, 여빈파 포인트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놨는데 옆에 있는 분이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예, 이제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아주 먼 데서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걸 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 요민바 포인트 뭐 상당히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산림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마음도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 지금 보면 뭐 저기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테가 모르겠는데요. 그쪽인 것 같긴 한데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아마 에스칼란테 그쪽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레인보우 포인트인데요. 엘리베이션이 9,000피트가 넘네요. 그러니까 한 2,700m, 2,800m 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뭐 선선하고 이런 정도네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레인보우 포인트에 왔는데요. 이 각 지층마다 어떤 연도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고 자연 내셔널 파크도 보이고 뭐 그렇게 표시를 다 해놨네요. 좀 줌아웃을 해서 야 이거 여러 가지
모양이 다 있네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레인보우가 된지 모르겠는데요. 저쪽으로 가서 좀 촬영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 보십시오. 이 후드가 지금 발달돼 가지고 줌업을 해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후드고요. 좀 이쪽으로는 지금 후드가 계속 발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 아름답습니다. 저쪽에 가서 촬영을 좀 마저 할게요. 예. 이 고도가 2,700, 800 정도 되니까요. 선선합니다. 지금 저 멀리 있는 후드를 한번 보이시나요? 잘? 그 한가운데 있는 게 저 멀리 있는 후드인데 후드 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예, 여기가 레인보우 포인트입니다. 레인보우 포인트가 저기도 구경하는데 한 군데 더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이게 쭉 따라서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레인보우. 예, 저기까지 있는데 저기까지 가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많이 떠드네요. 예, 이 줌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후드들이 참 잘 발달되어 있네요. 참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 레인보우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그 브라이스 캐니언 오셨으면은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인보우 포인트에서 밸런스 락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큰 바위인데 지금 균형을 잡고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기 좋네요. 참 옆에 와가지고 저 찍은 그 밸런스 락입니다. 예, 밸런스 락이 뒤에 거는 좀 가려 있는데요. 예, 이게 밸런스 락으로 지금 유명한 건 아닌데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백버치 캐년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차 파킹하자마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구경하시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계곡이 아주 잘 보이네요. 바로 앞에 후드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후드들이 발달되어 있고 저기 숲이 보이네요. 아까 멀리서 봤던 그 후드가 이거 같습니다. 나무의 가래가 좀 그런데요. 앞에 보이는 게.
저 멀리도 보이고요. 저 멀리는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가 블랙버치 캐년입니다. 여기가 폰도로사 포인트인데요. 엘리베이션이 8,904피트, 그러니까 뭐 거의 9,000피트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한국 치면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선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또 돌파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올라오니까요. 미국에는 그런 곳이 많죠.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 바로 앞에 이제 후드가 굉장히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아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좀 구성은 이렇고요.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들이 참 보기 좋네요. 저 앞에는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지금 막 뭐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폰도로사 포인트입니다. 뭐 비슷비슷한 경치들이 많이 있긴 한데 또 나름대로 또 멋있네요. 여기가 아구아 캐년인데요. 아구아 캐년 오버룩인데 바로 파킹랏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파킹랏이 바로 앞에 있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밸런스 락이 있네요. 상당히 큰 밸런스 락이 있고 이게 이제 물이 내려가면서 깊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데서 아마 아구아 캐년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So in this case, I'm trying to give you the benefit of what I would look for.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로 막 씻겨 내려가는 모습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후드는 후드인데 이제 위에 밸런스 락이 하나 올라가 있죠. 상당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저쪽에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쪽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앞에 이걸 줌 해볼까요? 이쁜 모양으로 서 있네요. 곧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영상으로 서 있는데요. 참 이쁜 것 같습니다. 내추럴 브릿지에 왔습니다. 가서 내추럴 브릿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저쪽에 가서 찍겠습니다. 이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형성됐는지 안내문이 나와 있고요. 이게 정면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야, 무지하게 큰 브릿지네요. 가운데가 이제 내려앉고 위에만 남아 있어 가지고 브릿지 모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보면 뭐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엣지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거 내추럴 브릿지입니다. 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큰
내추럴 브릿지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카메라에 딱 들어오네요. 예, 내추럴 브릿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저렇게 바란스 락도 있고, 조금 지나가면 이제 나무가 없이 이제 다 볼 수 있는데요. 예, 나무가 비켜놨죠? 그 역시 또 다 볼 수 있는데, 예, 사진 찍고 이러는 건 사실 이 나무 같은 게 바로 옆에 있는 게 참 좋다 그래요. 왜냐면 그 나무에서 원근감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참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브라이스 포인트까지는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안 탔는데, 가족들하고 많이 오시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셔틀버스가 한 대여섯 군데는 이렇게 가까운 곳 대여섯 군데는 더 돌아주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자주 옵니다. 뭐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음 셔틀이 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덥고 이럴 때는 그 운전하기 힘들고 이럴 때는 차를 파킹해 놓고 셔틀을 갖다 이용하시기를 갖다가 추천드리고요. 참 여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레인저 몇 분이 아주 고생을 하시네요. 그 교통정리도 하시고 세이프티도 봐주고 그러시는데요. 네, 감사하네요. 그간에 지금 그 그림을 내추럴 브릿지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여기가 파뷰 포인트인데요. 아마 멀리 이래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걸 보네요. 근데 저기 바로 옆에 또 포인트가 파이어러시 포인트가 바로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요 밑에 이제 후드들이 많이 돼 있고요. 여기 조그마한 내추럴 브릿지도 하나 있네요. 줌을 해볼까요? 예, 내추럴 브릿지가 하나 있죠. 잘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광이라 가지고. 예, 여기 후드 좀 있고요. 예, 조그마한 내추럴 브릿지고요. 예, 넓게 한번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건 아무래도 그 그랜드 스테어 케이스 에스칼란테 아마 그거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형태가. 예, 파리아 뷰라는 곳에 왔는데요. 바로 앞에 찾자마자 바로 여기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름 자체는 파리아 뷰이고, 예, 이게 상대 뷰가 좋네요. 예, 예, 이게 전체 뷰고요. 제가 줌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참, 저 위쪽에도 참 뷰가 참 좋습니다. 저 위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건너가서 저 편에도 상당히 뷰가 좋은데, 예, 참 보기 좋네요. 저쪽에 조금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뷰가 좀 더 좋아서 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후드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겹이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 발달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거 이제 작은 후드들이 쭉 발달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보면 이제 좀 더 가면은 저쪽으로도 역시 후드들이 발달되고 있고요. 예, 여기가 파리아 뷰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멋있고 좋네요. 물론 뭐 브라이스 캐년 전체가 다 멋있고 좋습니다만은 여기도 괜찮은 곳입니다. 브라이스 포인트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들어오면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유명한 퀸즈 가든 트레일입니다. 트레일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인데요. 가장 많이 추천받는 곳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상당히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일이 뭐 모더레이트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타수 정상 같은 걸 쉽게 일으킬 수 있으니까 트레일 가실 분들은 특히 물 같은 거 많이 준비해 가시고요. 이 트레일 저 밑으로 가는 나무에 가서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쭉 따라 내려가 가지고 상당히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요. 제 경우에는 지금 갔다 올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안 돼서 여기서 여러분들 소개만 드리고 촬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벌써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들 여기 보이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쭉 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뷰 포인트는 여기가 선라이즈 뷰 포인트입니다. 올라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선라이즈 포인트인데요. 올라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대해 가지고 설명을 쭉 드리는데요. 결국은 후드가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문드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내추럴 브릿지 갔었는데요. 내추럴 브릿지 조금 지나면 가라앉는다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십시오. 예, 퀸즈 가든 트레일 내려가시는 분들 보이시죠? 여기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라이즈 포인트하고 선셋 포인트도 좀 이따 갈 생각인데, 선셋 포인트 뷰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와서 보십시오. 이거 참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이게 뭐 저기 멀리까지 쫙 뻗쳐 있어요. 쭉 펼쳐져 있고 아주 멀리까지 있는데 뭐 멀리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여기가 트레일, 퀸즈 가든 트레일이고요. 예전에 제 딸애가 트레일을 갔다가 타수 현상을 보여가지고 고생한 게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다른 트레일이었던 걸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효도가 높았습니다. 직선으로 높아가지고 참 감탄하면서 갔는데 올라오는 길에 타수 현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그 당시에는 뭐 코비드 인 게 없었으니까 지나가던 분이 물병을 갖다가 주면서 마시라 그래 일부 마셔가지고 기력 회복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코비드 있고 난 이후로는 그런 건 이제 안 되겠죠. 옛날에는 그런 의심 없이 했으니까 그분이 물병을 줘가지고 여자분이 물병을 줘가지고 제 딸이 그걸 마시고 기력 차려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완전히 탁진을 해가지고 현기증이 막 났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기가 지금 선라이즈 포인트인데 요 바로 뒤에 이제 퀸즈 가든 트레일 쭉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상당히 많이 가십니다. 이 더운데 불구하고. 예. 경치가 참 좋으니까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리코멘드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꼭 보시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을 갖다 화면에 담아드려도 실제로 아름답다 느끼는 거는 와서 좀 보셔야 감이 좀 더 이제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걸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쭉 둘러서 참 뷰가 참 좋네요. 예, 여기가 선라이즈 포인트입니다. 제가 선셋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선셋 포인트인데요.
이 림이 이제 저기 밑에 선라이즈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저 인스피레이션 포인트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선라이즈 포인트인데, 아닙니다. 선셋 포인트인데 올라가서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선셋 포인트 한번 보십시오. 선라이즈 포인트도 참 좋았는데 선셋 포인트도 좋네요. 이 줌을 해볼까요? 이런 뭐 후드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경치 참 좋은데 저기 조금 내려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선라이즈 포인트 조금 내려와서 촬영하는 곳인데요. 후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참, 저 트레일이 있거든요. 저 사이사이 다니는 트레일이 있는데,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 트레일까지 가서 촬영을 못 하겠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참 조그만한 것도 참 이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드들이 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조그만 이쁜 것도 참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이쁜 후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후드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 여기가 선셋 포인트입니다. 예, 제 왼쪽으로는 저 선라이즈 보고요. 이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제 인스피레이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선라이즈 포인트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페어리랜드 캐년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좀 해보겠는데요. 경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킹 루프도 이렇게 코스 나와 있고요. 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페어리랜드 캐년인데요. 보다시피 뭐 하늘을 치솟는 이런 그 후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 딸애가 아마 기지맥진하고 그 타수 현상을 일으키고 했던 게 아마 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좀 돌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그 후드가 굉장히 그 깎아지는 후드가 많이 있네요. 그런 걸 이제 돌아서 나오는 그런 곳인데, 예, 이건 이제 그 브라이스 캐니언 그 입장료 받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나와야 이쪽으로 오는데요. 참 아름다운 그런 후드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겨울 그 가을에 오면 진짜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냐면 눈이 쌓인 데다가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 페어리랜드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 가을이나 이렇게 봄에 오면은요 눈이 쌓여 있거든요. 눈이 쌓여 있어 가지고 참 저 경치가 참 좋습니다. 사진 찍으면 사진이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에게 전체 풍경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있는 부분 이제 후드를 갖다 좀 줌업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후드인데 이제 그 바로 옆을 지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여기가 페어리랜드입니다. 노란 버스가 셔틀버스거든요. 되게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계속 다니니까 셔틀 이용하실 분은 그 이용해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쪽 부분 그 그랜서클 이쪽 부분에는 저 셔틀버스가 다 다니니까요. This place is color and light, darkness and stars, a sanctuary for the human spirit since time immemorial, and a refuge where animals and plants find a foothold.
This place is a song, where the voice of each season, rings out or whispers through forests and meadows, bending and swirling amidst spires and crags, commanding attention with each clap of thunder, cheering on the streams and seeps, flying on the wings of birds and arriving on the wind, to tell of a past, present, and future, and its name, Bryce Canyon. At Bryce Canyon National Park, the passage of time and the change it brings are on display. Sometimes change is fast, bold, sometimes slow and subtle. Formations reveal ever-changing faces through continual weathering and erosion. Nothing is static. Stars, born millions of years ago, blanket and brighten the vast night sky with constellations that change season by season. Species with deep evolutionary roots find a niche here. And people continue to come. Some since ancient times. Some for the first time. Bryce Canyon National Park, most notable for its bowl-shaped amphitheaters of oddly shaped pinnacles and colorful limestone cliffs, is also an environment of complex ecosystems, life zones, defined by elevation and geology, where communities of distinct plants and animals are found, and where predictable natural events herald the change in season. As days lengthen and temperatures warm, Bryce awakens. Across the high plateau, mule deer and pronghorn give birth. Animals emerge from dens and burrows. Male prairie dogs appear in early March, then late May for females with their young. For birds who overwinter and those returning from migration, spring is a time of rejuvenation. In meadows, snowmelt fills the rivulets and seeps, and streams in the bottom of the canyon trickle briefly, then remain dry until summer monsoons. Wildflowers begin to bloom in delightful colors and shapes. Varied hues of green signal new life in trees and plants. And light, painting the amphitheaters, creates an ever-changing palette of color as time moves forward. But to understand how this astonishing landscape came to be requires a journey back in time, deep time. 50 million years ago, this area of southern Utah was covered by a vast, shallow lake system. Over time, layer upon layer of iron-rich sediment was deposited in the ancient lake beds, over 1,000 feet thick. Then, 10 to 15 million years ago, geologic forces of uplifting and tilting formed a plateau over 8,000 feet high, revealing the sedimentary rock layers formed in the lakes. Called the Claron Formation, the soft rocks of white and pink, red and orange were now exposed to the forces of weather and erosion.
spectacular amphitheaters were carved and sculpted into the awe-inspiring rock formations, the hoodoos. The principal factor going on in the formation of the hoodoos is a weathering process called frost wedging. And it's an alternating freeze-thaw cycle. So that when we look at the rocks, we see that they're full of cracks and fractures. Moisture gets into those cracks and fractures, freezing at night, expanding, breaking that rock apart, and opening up the fracture a little bit more. Then during the summer monsoons, or during the spring runoff, that broken material gets removed, creating a fin. And then we get weaknesses within that fin that form windows. And as those windows expand and open up, the fin then separates into the hoodoos. This is a special place, and it's the reason why it was set aside as a park. The features that you see here are not unusual in the sense that we find hoodoos around the world, but here at Bryce Canyon, we have the world's largest concentration of hoodoos. And so no matter where else you go in the world, you will never see the things that you see here at Bryce Canyon. Intense sunshine and deep shadows paint the formations in dramatic light as spring changes to summer. Daily monsoon thunderstorms bring lightning and heavy rains, which wash away bits of weathered rock, furthering erosion. On a moonless night, 7,500 stars may be visible. It's a chance to explore a protected darkness that was once available to all. Bryce Canyon is profoundly dry, and because we're also at a high altitude, we have a very clear view of the night sky and all of the stars. One of the things that's just so impressive is the opportunity to see so many stars and almost lose your place. Over time, it's become apparent how important the vastness and the void and the darkness of the night sky is to all who come here. Like the rock formations, stars tell a story of deep time. Light from the Milky Way began the journey to our eyes just as humans arrived in North America 15,000 years ago. What is known about human history at Bryce tells us that people used the area as a base for seasonal hunting and gathering, drawn by the rich plant and animal life. Bryce Canyon is part of our traditional territories. Bryce Canyon is part of our traditional territories. The bands that lived up in here, the Southern Paiutes, didn't actually live in the canyon. Passing through a lot, camping in the meadows, moving with the seasons and the animals for food source. Up here there are a lot of meat. Prairie dogs, that was a staple. Hunting the antelope and the deer. When the Paiutes hunted the animals, you always gave it an offering and thanked it for giving its life, because it's giving its life to sustain yours and your families. Everything here is sacred. We consider our entire traditional territory sacred land. And we don't pick and choose, because we believe everything has a vibration. And you come into this area and there's different resources that you might not have had in other areas that you're so grateful for. With every new season, it's a renewal of life. The band that used to be here is no longer here. A lot of the bands are no longer in their traditional territory because they got moved out by the settlers that came in. So in our family,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take our children to our traditional territories so they know anywhere they go on their territory, there's a food source, they know what's there. We may not use that today for a lot of things, but we still practice gathering, we still maintain a presence. And for our family, it's really important to pass that knowledge on to our children. Who knows, one day they may actually need to use that knowledge to sustain themselves. By the 1870s, Mormon settlers like Ebenezer Bryce and his family arrived in the area and established towns and farms. To access timber, Bryce built a road that ended in an amphitheater of pink cliffs, and which locals soon called Bryce's Canyon.
Bryce and his fellow settlers also constructed irrigation ditches to supply water to homesteaders living in the arid valleys. The 7-mile-long Tropic Ditch still carries water to the valley, flowing down Water Canyon and through the park along the Mossy Cave Trail. For over a century, people have traveled to the Bryce Canyon area to explore its natural wonders. A young forest supervisor named J.W. Humphrey helped introduce Bryce Canyon to the world following his first visit to the Plateau Rim in 1915, where he was captivated by the beauty before him. Imagine my surprise at the indescribable beauty that greeted us. And it was sundown before I could be dragged from the canyon view. J.W. began a campaign of tireless and creative promotion, writing letters, inviting artists and photographers, offering naturalist tours, and arranging car trips to the rim of the canyon, charging tourists $1 with the promise of a refund if the view was disappointing. J.W. never returned the dollar. As interest began to increase, local homesteaders Ruby and Minnie Syrup built the Tourists' Rest Lodge, serving meals and providing overnight accommodations to a growing number of visitors to Bryce Canyon. These early efforts by J.W. Humphrey and others led to the lasting protection of Bryce Canyon, first as a national monument in 1923, then a national park in 1928. The Union Pacific Railroad Company helped develop the new park into a tourist destination, providing funding for construction of the Bryce Canyon Lodge and deluxe cabins. Built in the rustic style, the buildings were designed to harmonize with their natural surroundings through the use of native materials and a design aesthetic sensitive to the natural landscape. Luxurious accommodations and gracious hospitality appeal to affluent tourists, many traveling by train and bus on Union Pacific's Grand Circle Tour, with stops at Cedar Breaks, Zion, the north rim of the Grand Canyon, and Bryce Canyon, where they stayed at the lodge. Irma Bybee Clark, who worked as a housekeeper, recalls, the Union Pacific trains would bring people into Cedar City, and then they had these tour buses, and they would bring them out to Bryce Canyon, and they would stay the night. When they'd get ready to leave, they'd load the people up on the buses, and we'd all get in a circle and we would sing to them. Since its establishment, the park has protected a diversity of natural environments that provide rich habitat for plants and animals. Bryce Canyon National Park is home to the Utah prairie dog. The Utah prairie dog is a threatened species under the Endangered Species Act and only occurs in Utah. Each year, usually in May, here at Bryce Canyon, we count the adult prairie dogs so that we can estimate the population. It's so important to have a native environment with native plants in the ecosystem because that provides a space for the animals to eat. It provides a place for people to enjoy a scenery that they may have never seen before. Part of the work that we do at Bryce Canyon in the vegetation program is restoration. Whenever there's a construction project or any kind of human disturbance, we like to go back in and sow native seed, plant native trees, because it brings the ecosystem back to the level that we like to see it. Bryce Canyon is home to some endemic species of plant that only flourish on the Claron Formation, which is exposed here in the Hoodoos. There's a penstemon and a paintbrush. We also have some really beautiful rock columbine. Over millions of years,
plants and insects have been co-evolving. Some insects only pollinating certain flowers and plants. Without these plants, the insects would be lost. Losing the insects means losing the plants they pollinate, affecting all species that rely on that plant for food. It's an interdependence that helps maintain the health of a native landscape. Each life zone at Bryce Canyon is determined by elevation and characterized by dominant plant communities, which influence what species of animal may be found there. Some animals and plants, though, may be found across several life zones. In lower elevations, pinyon pine and juniper, gamble oak and yucca, sagebrush and rabbitbrush grow. Prime habitat that supports a variety of birds, the Great Basin rattlesnake, and badgers. Equisetum or horsetail, an ancient plant that predates flowering plants, is found in this zone in low-lying meadows. Moving higher in elevation, an understory of manzanita grows beneath towering ponderosa pine, trees that rely on fire to keep other trees out of their habitat. It's also a tree whose bark smells like vanilla or butterscotch. In the forests and meadows, commonly seen animals include pronghorn, hawks, and squirrels. At the highest elevation, mountain lions, elk, and ravens may be spotted in forests of white fir, spruce, and aspen, with an understory of Oregon grape and manzanita. Also in this zone, bristlecone pines, some possibly 1,600 years old, survive, witnesses to an evolving landscape. Looking back to deep time, environmental changes led to evolutionary changes and adaptation by some species. As forests transitioned to grasslands, one animal common to Bryce developed uniqu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urvive. The pronghorn we see today evolved from a species that emerged 35 million years ago, along with other modern mammals. Eyes, located high and on the side of the head, give pronghorns a visual range of over 300 degrees and the ability to see long distances across open terrain to avoid predators. The pronghorn's massive heart and lung capacity give it speed and endurance, making the pronghorn the fastest land animal in North America. And this power to run fast, up to 60 miles per hour, begins at an early age. Fall begins with a flurry of activity, and then a slowing down. Come fall, the pronghorn antelope are the first ones to leave. They go down to lower elevations and disappear from the park. And mule deer, it all depends on how harsh a winter ends up hitting us. When we have a lot of snowfall, the mule deer will end up leaving as well, and they'll go down to lower elevations. Utah prairie dogs, right around September, the big fat males, they'll be the first one to go underneath the ground and hibernate. And then the adult females will follow. And come October, the juveniles, the ones that were born just that same year, they're still trying to put on enough fat to be able to hibernate through the winter. So they'll be the last ones to go under, and they'll probably disappear by October's end. The Uinta chipmunk, though not a true hibernator, still spends the winter underground, sleeping and waking occasionally to feed off food cached in the fall. In the amphitheaters, frost wedging resumes as colder temperatures set in.
the sound of cracking rock ringing out at night. In the gentle light of early morning, frosty meadows glisten. A closer look reveals delicate ice crystals, quickly melted away by the warmth of an autumn sun. Plants go dormant, their seeds scattering on the wind. And the leaves of deciduous trees, the aspens and the oaks, brighten the fading landscape with yellows and reds and golden browns, then fall like feathers before the coming snow. By November and December, the park is quiet. In winter, there is a harsh magnificence. Snow softens the landscape, blurring the lines between meadow, woods, and rock. Blowing snow creates impressive shapes, and ice adds a touch of dazzle to the wintry world. Glimpses of animals that winter over are caught at lower elevations. Yet sometimes only footprints tell of their presence. And snow, falling on the rock formations, works its way into cracks and crevices in the ongoing cycle of weathering and erosion. Hardy visitors celebrate winter's offerings and the solitude the season brings. Being here in the wintertime is a completely different experience from other seasons. There's a beauty all its own, and in the stillness, you can actually hear the silence. As longer days and warmer temperatures loosen winter's grip, the snow and ice melt. It is the promise of a new spring, a new summer, a new fall, and a new winter. 이 비디오를 켠 이유가 제가 24번 도로를 타고 가서 그 브라이스 캐니언으로 가면은 캐피탈 리프에서 브라이스 캐니언으로 가면 시간은 많이 절약됩니다. 근데 이 12번 도로가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은 풍경이 굉장히 좋다고 리코멘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 12번 도로를 타기 위해서 캐피탈 리프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12번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번 도로를 타고 이제 브라이스 캐니언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캐피탈 리프에서 브라이스 캐니언으로 가신다면은 이 도로를 택하면 좀 구경할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비디오를 켰습니다. 여기가 랩 할로우 오버룩이라는 곳인데요. 유타에 제가 많이 다녀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오는 길에 보니까 참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안내문이 있는데 지금 역광이라 가지고 경치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유타에서는 좀 삶이 많이 우거진 그런 곳 같습니다. 안내문이 뭐 있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 경치가 상당히 괜찮네요. 저기 저수지도 보이고요. 용대수지 같은데요, 저런 것들은요. 용대수지도 보이고, 가다가 뭐 중간에 쉬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가 랩 할로우 오버룩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켠 게 이 12번 도로가 참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이 송아지나 이런 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길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운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켰습니다. 12번 도로상에 있는 데서 이걸 켰는데요. 이게 이제
브라이스 캐년 가기 전에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테의 가 이제 국립공원이라보다 국립 이제 내셔널 모니먼트인데요. 보다시피 이게 뭐 굉장히 황량한 곳인데 이제 크게 지형지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다가 이제 세워서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그러니까 뭐 큰 계단이라는 거죠. 지질학적으로 이제 지형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은 뭐 말도 못하게 넓은 지역인데 또 황량하게 짝이 없고요. 그래서 이걸 돌아보려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아주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은 잘 많이 가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은 없고 여기서 그냥 잠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행 계획에 이제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테는 갈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소개만 잠깐 해드리려고 여기 비디오를 켰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급 커버가 되면서 제일 위에 정상 부분만 쭉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테 지형에서 전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뭐 아이폰으로는 얼마나 밑에가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양쪽으로 그런 경치가 참 나타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길을 오시면은 경관은 상당히 좋고 그렇긴 한데 조금 위험한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소들이 참 길을 가다 참 많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런 참조하시고 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저로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길이. 네, 길이 상당히 위험하면서 그렇긴 해도 경치가 상당히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약간 카메라를 켰는데 카메라에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더 잘 보이도록 줌을 한번 해보긴 하겠는데 보다시피 이제 황량한 그런 것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테는 이제 일종의 국립공원이나 마찬가지죠. 내셔널 모니먼트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2번 도로를 타시면은 이제 이런 구경을 하시면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고 중에 상당히 위험한 도로는 그레이시어 내셔널 파크에 있는 Going to the Sun Road,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였어요. 그래서 길이 좁고 더구나 절벽을 갖다가 전부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만든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랬는데 대신 경관은 뭐 말도 못하게 좋은 곳입니다. 제가 가보고는 정말 경치 구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었는데 일생에 한 번 가볼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그런 곳인데 여기도 조금씩 이제 그런 것이 되살아날 정도로 좀 이렇게 위험한 그런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그 대신 뭐 경관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절대 후회되지 않을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 도로가 브라이스 캐년하고 캐피탈 리프를 연결하는 12번 도로입니다. 물론 이제 하이웨이 다른 쪽을 가면은 훨씬 수월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경치를 조금 더 구경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적기인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도로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을 소개했는데요. 참 오랜 그런 지구의 역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후드가 참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후드가 많이 발달해서 모이는 것은 아마 브라이스 캐년 뿐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문외한이라 가지고 또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으나마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아마 제일 아름다운 후드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막지대이긴 한데 고도가 좀 높기 때문에 생각만큼 더위에 고생하는 거는 좀 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가면 좋긴 한데 그래도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 가지고
탈수 같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경치를 구경하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봄, 가을로 가시면은 눈과 함께 있는 이런 호두의 아름다움은 참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러면 정말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꼭 여름에만 아니더라도 인제 봄, 가을 이렇게 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같이 엮어 가지고 어 관광의 효율을 높이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인제 마이티 5 유타주의 내추럴 그 내셔널 파크 5 곳하고 그다음에 모뉴먼트 밸리 그것은 인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엮어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쪼끔 남쪽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엮어서 가시면은 아마 일생 동안 추억에 남는 아주 좋은 그런 관광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서 트레일을 좀 걸어 보셔야 어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트레일을 별로 많이 못 걸었는데요. 어 이렇게 후드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후드 밑으로 그래 걸어 다니는 그런 트레일을 돌아다니는 일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한두 군데 트레일은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생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을 소개한 것으로 여러분도 여행에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